박영철 부장, 만 65세. 30년간 대기업 총무부에서 성실히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던 그였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을 마다 않았고 후배들의 실수는 자신이 뒤집어쓰며 버텨왔습니다. 퇴직하는 그날 영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아내 순옥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여생을 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꿈꾸던 황금기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달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철은 습관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신문을 펼쳤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루틴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읽는 것이 그에게는 작은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왜 아침부터 빈둥거리느냐는 눈초리였습니다. 집에서 할 일도 없으면서 신문이나 보고 앉아 있다는 핀잔이 따라왔습니다. 영철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적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시장에도 가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청소를 했다고 해도 구석진 곳은 그대로라며 핀잔을 들었습니다. 장을 봐와도 돈을 너무 썼다며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해도 그릇에 물기가 남았다며 다시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구박만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제야 영철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 아내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더욱 서러운 것은 순옥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 강좌도 듣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 속 순옥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을 그 자리에 함께 데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자신도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순옥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들 모임에 끼어서 뭘 하겠느냐고, 분위기만 어색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영철은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지키는 존재, 아니 그보다도 못한 짐일 뿐이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마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점심때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면 순옥은 혼자만 챙기며 좋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족 생각은 안 하느냐는 핀잔도 따라왔습니다. 영철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밥 한 숟가락 뜰 때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 좋아했던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낚시를 가려고 하면
또 돈 쓰러 간다며 핀잔을 들었습니다. 허튼데 돈 쓰지 말고 집에나 있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낚싯대는 창고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라도 배워볼까 했지만 그 나이에 쓸데없는 돈 낭비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중고 기타라도 사서 배워볼까 생각했지만 그럴 돈이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옥의 눈에 영철은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연금을 받으며 취미를 즐기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결정타는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순옥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경비 일이라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직 몸은 멀쩡하지 않느냐며 재촉했습니다. 순간 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했는데 은퇴 후에도 아내에게는 그냥 돈 가져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기계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 가족이 놀러 온 날이었습니다. 사위와 손자까지 함께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순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철이 요즘 뭘 하고 지내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연금만 까먹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긴다고 했습니다. 순간 식탁의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귀에는 아내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손자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 영철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을 바쳐 일했는데 순식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영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아직도 이런 굴욕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남은 날들을 이렇게 허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는 기계로는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이 차장, 박 부장. 함께 30년을 버텨온 전우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영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잉여인간 취급을 받으면서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이 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영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은퇴 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작은 카페를 차려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차장은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김 과장은 늦깎이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철도 용기를 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그곳에서 몇 시간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옥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원룸에서의 시간은 영철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진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시 쓰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옛 동료들과 등산도 갔습니다. 낚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순옥의 잔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금으로 하는 일인데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영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집에서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뭐라고 하면 조용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옥도 당황했습니다. 30년간 고분고분하던 남편이 갑자기 당당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철이 더 이상 집에만 매여 있지 않자 순옥도 자신만의 시간을 더 자유롭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집에 있어서 답답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자 오히려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영철이 원룸에서 쓴 시를 보여주면 순옥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함께 문화센터 강좌를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철이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자 순옥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시무룩하게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영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시 동호회에 나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순옥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철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딸이 놀러와서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손자도 할아버지가 쓴 시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영철은 깨달았습니다. 존중받는 관계만이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존중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인 것입니다.